태영, 문 닫아주세요. 지금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 지금 수업을 이제 첫 타임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배운 게 많이 없죠, 그렇죠? 한 50분 동안 열심히 배우긴 했지만 우리가 막 큰 깨달음을 얻은 거는 뭐 어트리뷰트, 뭐 A, B 나누는 거, 아니면 뭐 문장에 대한 답이 딱 한 문장에 딱 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수업이요, 저도 열심히 하긴 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듣고 있긴 하지만 이게 넣잖아요? 넣었으면 지속이 돼야 돼요. 이해됐어요? 복습을 제발 해주셔야 됩니다. 네. 많이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 알아들으면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이런 본문도 없이 그냥 이거 이 포인트 중요합니다. 어트리뷰트 A to B 중요합니다. 뭐 중요한 건 30개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예시가 없이 그냥 정보만 들어간다? 그럼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예시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수업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수업을 열심히 들었을 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완벽히 익혀야지 계속 쌓인다고 하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다음 문제도 좀 어려워요. 문장 수가 많진 않은데 한 문장이 되게 길고 그러니까 호흡이 되게 길다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딱 보기에 문장이 4개예요. 4개인데 보통 이제 수능에는 8문장짜리가 나오거든요. 8개에서 9문장. 그러니까 그 문장 한 문장도 또 짧은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더 합쳐놓은 거라 보시면 돼요.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더 어려워진다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으면 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다 안 돼요. 해석력이 없으면은 다 안 돼요. 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가볼게요, 한번. 자, 이분도는 접속사죠, 그쵸? 그래서 콤마까지 묶어볼까요, 여기까지? 네. 여기도 되게 어려워요. 예시가 처음에 시작이 되거든요. 자, 철학이라고 하는 게 공통의 사업, 공동의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단어가 어려워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핵심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나머지 뒤에 있는 문장이 다 꾸며줘요, 지금. 뭔가 완벽한 단어 여기 딱 나오지 않고, 보세요. 뒤에 볼게요. 사업은 사업인데요. 헌신되는 사업이래요. 탐구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정당화를요, 사용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사용하는 구분하기 위해서 사이에 예를 들어서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동, 진실과 거짓, 현실과 외관, 더더욱이, 개소리야. 자, 여기까지 일단 묶어볼게요.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의 문장이에요, 지금. 네. 제가 해석을 다 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는 분? 많지 않을 겁니다. 네, 다시 한번 해도 힘들 거예요, 아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비록 이 철학이요, 공동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어떤 공동의 사업이냐면 헌신되는, 탐구하는데, 정당화를 탐구하는데, 자, 사용하는 거에 대한 정당화, 기준을 우리가 사용하는, 구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도덕적이거나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 진실과 거짓, 현실과 외관 이라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쉽지가 않아요. 한 번 더 제가 얘기해 줄 거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이거는 우리가 힘든 이유는요. 자꾸 어려운 개념이요. 섞이기 때문인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걸요? 기준. 앞에 보지 마시고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 우리가 분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면 기준 적어볼게요. 기준인데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분류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뭐랑 뭐? 도덕과 비도덕.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위해서. 기준.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도덕과 비도덕 기준이 뭐예요? 예를 들어 법이라고 해요. 법. 물론 우리 학교에서 법보다 도덕이 더 위다라고 배웠지만 일단 도덕 잘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도덕에 대한 개념이 1도 없어. 그럼 법이 기준이 될 수 있겠죠. 할머니를 때렸어. 그럼 법에 위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죽여. 혼내. 근데 되게 이제
할머니가 떨어뜨린 어떤 물건을 주워주지 않았어. 잘못한 거예요. 그건 모를 수 있어요. 그거는 비도덕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 있잖아요. 기준. 그 기준이 지금 필터리아 요 단어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겠어. 여기까지는. 고민을 해야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기준이 뭐냐면 기준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정당화. 여기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을 사용하기 위한 정당화? 그럼 기준이 아까 전에 제가 법이라고 했잖아요. 법을 활용하는데 이제 정당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법이 맞다는 걸. 만약에 법을 써. 근데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할머니를 때렸는데 그 때린 새끼 죽이라고 해. 그럼 법이 정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사람 때렸는데 죽이라고 해. 이게 할머니 꼴 하면 안 되지만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실수를 했어. 실수 넘어지다가 막 시들어 이렇게 했어. 죽여. 그럼 올바른 법인가요?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게 말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필요하죠. 그거를 지금 하나의 문장으로 줄여버린 거죠. 쉬워요? 어려워요? 이 미친 문장이에요. 미친 문장. 이해됐어요? 정당성까지 이해됐어요? 그걸 탐구하는데 헌신하는 공동의 사업, 바로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법까지 얘기했죠. 법이 도덕과 비도덕을 가른다고. 그 법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누가 판단한다고요? 철학이 판단한다고. 그 얘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까지가 의문도구예요. 이게 전화되니까 설명을 해주지 아무도 설명하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넘어가 이거 어려워. 넘어가 이래요. 근데 어찌 됐건 뒤에 있는 게 뭐건 상관없이 공동의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공동의 사업은 뭐예요? 다 같이 하는 거. 다 같이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정당화 되냐 안 되냐 이 철학을 한번 맞춰보고 해보고 다 같이 하는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어요. 뒤에는 뭐가 나와요? 다 같이 안 한다 라고 나오면 되게 그나마 잘한 겁니다. 공동의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공동의 사업은 아니다 라고 나오면 정상적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뒤에 있는 게 쓰잘데기 있었어 없었어? 네, 뒤에는 철학의 역할을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단체로 모여서 공동의 사업인 건지 아니면 얘 다르고 얘 다른 건지 이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요게 공동의 사업을 설명하려고 하는 분사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연 설명해 주는 게 더 어려워. 해석이 더 안 돼. 이해 1도 안 돼. 이러니까 멘탈 나가는 겁니다. 이제 풀다가. 아마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했다가 멘탈 나가신 분 되게 많을걸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잊으세요. 여러분 다 지금 멘탈 나갔는데 잊으세요. 그냥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건요. 공동의 사업이 아니다 밖에 몰라요. 그거밖에 몰라. 됐어요? 다음 볼게요. 이 공동의 사업이 아니다가요. 확정된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요. 철학이 공동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요 접속사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아래에 있는 어려운 문장 때문에 나온 게 1도 없어요. 그냥 even though 때문이에요. although 나왔어도 저렇게 했을 거예요. 만약에 although 대신에 요 문장 다 쓴 다음에 이 보세요. 여기 사이에 more이 아니라 요거 제끼고 갑자기 문장 끝난 다음에 but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 똑같이 공동의 사업이 아니다라고 했을 거예요. although가 그런 역할이거든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동의 사업 아니다라고 이제 발견했잖아요. 답에 있어요, 없어요? 공동의 사업이 아니다. 찾아보세요. 20초 드릴게요. 함께하지 않는다. 있어요? (1번) 논증에 의해 진행된다. 논증? 논증이 싸우는 건가? 싸움, 그럼 공동이 잘 모르겠는데 까지밖에 안 돼요. 2번 요구한다, 사용하는 것을 정확한 용어를, 뭔 개소리지. 3번 발생한다, 어떤 분석, 유비추론, 유추죠, 그렇죠? 유추를 사용함으로써. 아닌 것 같은데. 4번 진짜 세계와는 관련이 없다. 뭔 소리야? 5번 받아들이는 거에 집중한다.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1번이 답이에요. 잘했네요. 근데 1번이 나오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아. 공동이랑 논증이랑 논증이 이 논자가 이 약간 싸우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 잡으면 이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솔직히 실제 문제도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래를 읽어야 돼, 아래를. 볼까요, 이제? 자, 그래서 W.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요, 제안한대요. put forward 하면 제안한다입니다. 현실에 대한 correspondence 하면요, 부합이에요. 기준으로서 현실의 부합을 제안한대요. 뭐에 대해서?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현실의 부합. 아까 제가 법 얘기했잖아요. 그 법 자리에 현실의 부합이 들어간 거예요. 도덕이냐 비도덕? 현실의 부합하냐 안 하냐?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 설명이 안 돼. 근데 현실의 부합이 기준이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안을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제안을 했어. 제안했어. 그 다음 문장. 겁나 어려운 겁니다, 이거 진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일단 해석이 되기 때문이에요. 단어를 다 알고. 다음 볼게요. 자, 결정하기 위해서 뭐뭐인지 아닌지, 그것이 적절한 기준인지 아닌지, 여기서 그것은 뭡니까? 아까 기준으로 나왔던 게 뭐예요? 바로 입니다. 현실의 부합. 현실의 부합이 적절한 기준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른 철학자들은 비판적으로 논쟁한다. 그 제안에 대해, 그 제안이 현실의 부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논증한다, 토론한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비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그 하나의 그것의 어떤 제안이죠. 그렇죠? 현실의 부합. 이거를 비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지적하면서. 뭘 지적하냐면요.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수단을 말할 뭐뭐인지 아닌지죠. 그렇죠? 생각이 현실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구분할 수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현실의 부합에 대해서 찬성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거죠. 현실 부합이란 의견에 반대하는 거죠. 바로 앞 문장은요. 현실의 부합을 제안한 거죠. 됐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제안하고 까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의 접근, 현실에 대한 접근이 항상 매개되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어찌됐건 이거는 현실 부합을 반대하는 원인이에요? 반대하는 이유예요? 찬성하는 이유예요? because 앞을 보세요. 현실의 부합이 뭐래요? 반대하는 의견이잖아요. 됐어요?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현실의 부합을 반대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앞에는 찬성, 반대. 그 다음에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철학적 담화가 발전하는가이다. 됐어요? 물어볼게요. 철학적 담화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현실과 부합해서 발전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찬성과 반대를 통해서 발전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나와야 돼요. 현실의 부합에 빠져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빠져 있냐면 빈칸을 공부하면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래 같은 문장이 있을 텐데, 같은 단어 있을 텐데, 패러프레이징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안 풀려. 왜? 이거는요, 일반화를 시켜야 돼요. 찬성과 반대를 한데 묶어가지고 논증이란 단어로 뽑아내지 않잖아요?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논증이란 말이 나와야 돼. 싸워서 쟁취한다는 느낌이 나와야 실제 첫 번째 문장에서 공동의 사업이긴 하지만 이란 말과 역접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의 부합은요, 공동의 사업이랑 별개예요, 지금. 현실의 부합은 하나의 아이디어거든요. 하나의 제안이거든요. 그럼 공동의 사업이라는 이 맥락이랑 역접이나 순접으로 이게 와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현실의 부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됐어요? 하지만 논증이라고 하는 거, 찬성과 반대, 서로 싸운다라고 하는 거, 싸우면서 발전한다라고 하는 거는 공동의 사업이랑 역접될 수 있어요. 다 같이 찬성하는, 다 같이 함께하는 그런 게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잖아. 찬성과 반대파. 그러니까 역접의 관계에 놓일 수 있다고 하는, 그 지위선상에 놓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 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마지막까지 해석해 볼게요. 여기서 좀 제가 지금 이거 해석해 넣었으니까 이거 이따 할게요. 이따가. 네.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준이라는 게 있다. 법이라는 게 있다. 법에 이제 저촉되지 않으면은 도덕적인 거, 저촉이 되면은 비도덕적인 거. 그게 기준이라고 하는 건데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학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과정을 하면서 공동의 사업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철학은 이러하다. 라고 하고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기준 중에요. 현실과 부합이 있는데 그거를 제안했을 때 겁나 까는 애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끝난 거예요. 찬성한가? 한다? 반대한다.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뭐라고 했냐면 묶어서 철학은 이렇게 찬성과 반대를 해가면서 발전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논증이라고 할 수 있겠냐? 없겠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다시 보기를 볼게요. 철학은 논증에 의해서 발전된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2번 볼게요. 철학은 요구한다. 정확한 용어를. 용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찬성과 반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3번 발생한다. 유추를 사용함으로써. 유추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찬성과 반대를 사용하는 거죠. 4번 관련이 없다. 진짜 세계화. 이거를 되게 많이 찍으셨어요. 현실과 부합에 꽂혀가지고 현실과 관련된 거 아니야? 4번. 5번 볼게요. 받아들이는 거에 집중한다. 창조하는 것보다. 받아들인다가 문제가 아니라 찬성과 반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4번 1번입니다. 자, 2분 드릴 테니까요. 해석해 주세요. 준비 시작. 피곤해서? 그냥 섰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벽에다 놓고 해야 돼. 저 한 번 수업은요 남학생들 수업만 하는 게 있었는데요 다들 여기 앉아서 수업하더라고요. 책상 의자에 안 앉고 여기서 벽에 기대가지고 수업하더라고요. 저는 오케이. 엎드려서 듣는 애들 있어요. 엎드려서 세개 이어가지고 네. 잠을 깨려고 한다고 이렇게. 아무튼 편한 대로 하십시오. 편한 대로. 잠만 안 자면 됩니다. 됐어요? 자, 볼게요. 자, 제가 뭐 아까는 말씀 못 드렸지만 제가 이 문장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솔직히 말해서 이 지문의 첫 번째 문장 가져오고 싶었거든요. 너무 난해해가지고 제가 안 가져온 거예요. 적당히 하자, 적당히. 이렇게 생각해서 안 가져온 거예요. 네. 자, 이거 볼게요. 제가 왜 가져왔냐면요. 여러분, 여기가 겁나 힘들 것 같아요. 여기를 좀 열심히 공부해 보라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잘 보세요. 자, by pointing. 이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by가 전치사예요. 뒤에가 동명사, 명사 형태예요. 그럼 전치사 뒤에 명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명구죠. 전명구 품사가 두 가지 있어요. 뭐뭐 있죠? 형용사, 부사. 그렇죠? 부사예요, 형용사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동사를 꾸며줘요. 부사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부사구니까 솔직히 날려도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의미를 도와주기 위해서 쓴 거지 구문상으로는 쓰잘데기 없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길다는 거죠. 잘 보세요. 자, 포인트 아웃이요. 잘 보세요. 이 포인팅은 제가 동명사라고 했거든요.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동사처럼 뒤에 형식을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동사로 취했을 때 대절이 갖다 붙는 거예요, 지금. that은 문장 이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문장 나오면 문장 겁나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자, 우리는 수단이 없다. 그 다음에 자, 오브 전치사죠. 동명사죠. 전명구죠. 구별할 수단이죠. 그렇죠? 형용사구죠. 그렇죠? 근데 이 동명사도 동사의 느낌으로서 형식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사적 특성으로서 취할 수 있죠. 동사. 뒤에 목적어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목적어 뭐가 나오면 또 이게 목적어 되는 거예요. whether or not 주어 동사 있잖아요.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오거든요. 여기까지가 지금 다 목적어인 거예요. whether이 접속사예요. 주어 동사를 이끌 수 있어요. or not은 여기다 부사죠. 따라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명사절로서 텔의 목적어로 들어간 거예요. 또 길어졌어요. 그래서 끝난 게 아니야. because가 또 나왔어. because부터 여기까지는요. 부사절이에요. 절이라고 하는 거는 주어 동사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그래서 접근, 이게 동사, 부사. 이렇게 이어진 문장이에요. 이러니까 문장이 끝날 수 있겠어요? 안 끝나는 거예요. 구문을 겁나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이게 해석이 될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해석이 제가 하는 것처럼 안 되시면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제가 처음부터. 자,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동사예요. 여기도. 투부정사인데 동사의 느낌이 있으니까 뒤에 형식을 취할 수 있고 형식이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결정하기 위해서 인지 아닌지 그것이 적절한 기준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른 철학자들은요. 비판적으로 토론한다. 그 어떤 제안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는요. 비판한다. 그 제안을 뭐함으로써? 지적함으로써. 뭘 지적하냐면요. 우리가 수단이 없다고, 구분하는 수단이 없다고. 뭘 구분하냐면요. 생각이 현실과 부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 구분하는 수단이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접근, 현실에 대한 접근이 항상 매개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해서 겁나 열심히 했거든요. 겁나 어렵지 않나요? 근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 되실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다음 볼까요? 자, 그리고 그것은 중요하게 무엇이다. 뭐냐면 철학적인 어떤 논쟁이 발전하는지 어떻게라고 해도 되고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이라고 해도 돼요. 철학적인 논쟁이요. 어떻게 발전하는지 또는 발전하는 방법이라고 해도 됩니다. 다음, 여기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예요. 자, with AB 구문 제가 가져온 적 있거든요. 제가 설명 들어본 적 있나요? with AB 구문? with A가 나오고 뒤에 ing 나올 때, PP 나올 때, 형용사 나올 때, 전명구 나올 때. 기억나시는 분? 세 분이 기억나시면 제가 안 적을게요. 네, 적을게요. A가 나오고 ing가 나올 때 있고 PP 나올 때 있고 형용사 나올 때 있고 전명구 나올 때 있고 A가 ing 하면서 A가 PP 된 채로 A가 형용사인 채로 A는 형용사입니다. A가 전명구에 어디에 있는 채로 이렇게 됐어요? 해볼까요 한번? 자, 모든 어떤 당사자들 그것에 대한 모든 어떤 당사자들이 지지하면서 그들의 어떤 관점을 자, 비록 그들이 점프쉽 하면요 배를 떠나다는 뜻이에요. 같은 이 집단을 떠나는 거죠. 그렇죠? 떠나서 바꾼다.
다른 편으로 바꾼다 할지라도 동시에 자 어떤 시간이냐면 그들이 헌신하는 같이 확인하기 위해서 적절한 대답을 질문에 대한 그들이 함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들의 관점을 옹호하면서 라고 하는 거죠. 확인도 하고 그들의 관점도 옹호시키면서 진행한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좀 해드릴까요? 자, 보세요. 철학적인 이 토론이 어떻게 진행돼요? 우리 여기 지문에서 배운 게 뭐예요? 철학적 토론이 진행되는 방법이 뭐예요? 논증. 논증이 뭐예요? 찬성하고 반대하고. 됐어요? 그럼 찬성을 한 찬성파는 찬성에 대한 입장을 얘기를 해야겠죠. 반대하는 반대파는 반대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야겠죠.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것에 대한, 지금 보세요. 이 토론에 대한 모든 파티가요, 지지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찬성하면 찬성 입장을 지지하는 거고, 반대하면 반대 입장 지지하는 거고, 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옮길 수 있어요. 찬성하다가 점프십, 배를 옮겨, 반대로. 그리고 입장을 다른 편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찬성하다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장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뭐하는 동시에? 그들이요, 올바른 대답을 찾으려는 동시에. 토론하는 사람들 찬성한다고 해도 만약에 답이 반대일 수 있잖아요. 답을 막 찾다가 반대하다가 처음에 찬성했는데 답이 반대인 거 알았어. 어찌됐건 찬성도 그 답이 반대인 걸 찾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해석은 못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모의고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볼게요. 요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문장 자체가, 그러니까 보세요. 딱 보니까 문장이 되게 여러 개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문장 호흡이 짧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린 나중에 문장이 겁나 길잖아요? 그럼 피하세요, 그냥. 네. 넘어가세요, 그냥. 그 문장을 하나를 해석하는 게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그 문제 자체를 피하세요. 짧은 문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볼게요. 이것도 하나가 길죠? 잘 보세요. 하나 제낄 수도 있거든요, 이거. 왜냐면 보세요. 저 보세요. 자, 사람 이름이죠. 사람에 대한 설명이죠. 사람 이름이죠. 사람에 대한 설명이죠. 오피셜 하면 사람이잖아요. 사무관이잖아요. 그렇죠? 스콜라 하면 학자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람이죠. 사람 이름이죠. 감독이래요. 여기까지가 좀 주어예요. 네. 사람 8명 나온 것만 아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걔네가 누구냐면 사람들 중에 하나래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냐면 경고한. 뭘 경고했냐면요. 케이블 그리고 웹 기반의 어떤 매체들이요. 만든다고 강화시킨다고 정체성 개토 일련의 정체성 개토를 만든다고 여기까지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이 개토의 뜻이 중요해요. 뜻이 뭐예요? 빈민가, 고립 집단.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 근데 인터넷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요. 끝이에요, 끝. 이 긴 문장이 끝나버렸어. 인터넷 싫어해, 끝. 나머지 다 짧아. 다 끝난 거죠. 이렇게 끝냈다가 문제가 끝나겠죠, 그렇죠? 일단은 웹을 싫어한다, 웹이 마이너스다만 잡으시면은 50% 맞춘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볼까요? 자, 그들의 어떤 논쟁은요, 요 variant가 지금 어가 붙었기 때문에 명사거든요. 이게 이형이라고 해요. 다른 형태의 이런 뜻입니다. 오래된 선택적 노출 이론의 다른 형태이다. 어찌됐건 선택적 노출에 대한 어떤 추가 설명, 또 다른 이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즉, 우리는 선택한다, 노출되는 거. 오직 매체에, 어떤 매체? 이러한 매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선택적 노출의 다른 형태라고 했어요. 여기요, 여기에 빈칸에 선택적 노출이 들어가야 될까요? 반대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쵸? 베리언트라고 하는 거는 반대파가 아니에요. 이 버전의
똑같은 개념의 다른 버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요? 선택적 노출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 안 돼도 돼요. 몰라도 돼요. 다음 문장에 또 있어요. 볼까요? 자, 그들의 관심사는요 대절인데요. 사람이 모이는 거에 따라 congregate 하면 모이다예요. 그들 자신의 편리한 미디어 인클레이브 뜻이 뭐예요? 고립된 장소죠. 장소에 모일 때 만날 기회, 교환할 기회, 생각을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라진다라고 했어요. 동사로 볼게요. 이거 한 번에. 네. 자, 보세요. 지금 인클레이브에 모이잖아요. 그럼 다른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사라진대요. 인클레이브는 어디예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문장을 활용해 보세요. 맞아요. 다른 사람 만나려면요 무작위적 노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바이올린 좋아해. 바이올린 클럽만 들어가. 내가 축구 좋아해. 축구 클럽만 들어가. 그러면 이거는 선택적 노출이죠. 그러면 내가 농구에 대한 의견, 야구에 대한 의견 교환할 수 있을까요? 교환이 안 돼.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선택적 노출이라고 하면은 겁나 좋은 겁니다. 뭐 여러분 이게 쓰는 게 귀찮으면 A라고 하시고 A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100%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보고자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에도 또 제가 근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마 더 쉬워질 걸요, 아마. 다음 볼게요. 선택적 노출 기억하세요. 제가 이제 선택적 노출이 어디냐고 물어볼 겁니다. 자, 정치 활동가, 하키 팬, 그리고 어떤 추종자, 모든 상상력 충만한 어떤 쇼, 뭐 게임, 뭐 뮤직비디오, 뭐 셀러브리티, 이 어떤 유명인 모두 gravitate, 끌리다라는 뜻입니다. 뭐에 끌리다? 여기 낫이 나왔고요. 벗이 나왔어요. 훌륭한 대중의 광장, 공공광장에 끌린 게 아니라 제한된, 보호된 confine 하면 뜻이요. 뭔지 몰라도요. 감금이라는 뜻이에요. confine 동사로 제한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감금. 우리 자신의 그룹에, 그들 자신 그룹에 대한 감금. 제한된 거. 보호된 거. 선택적 노출 어디예요? 뒤에 거죠. 여기 거죠. A라고 할게요, 그냥. 선택적 노출. 또 갑니다. 그 다음. 자, 이 사람이 말하길요. 명백히 세상은 만들어진, 친근한 걸로부터 만들어진 세상은요. 세상이다. 어떤 세상이냐면 그 세상 안에서 배울 게 없는. 선택적 노출이 있습니까? 어디죠? 배울 게 없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친근한 걸로부터 온 세상. 내가 아는 것만 있는 거. 축구만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A. 여기 이제 is가 있으니까 주어랑 보어는 같잖아요. 여기도 A죠. 여기도 볼게요. 이 사람에 따르면 위험은 뭐냐면 get 하면은 이게요. 꼼짝 못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꼼짝 못하다라고 해도 됩니다. 자, 어디서 꼼짝 못하게 되냐면요. static, 정지해. 좁은 버전의 너 자신. 끝없는 고리. 선택적 노출 있어요? 없어요? 어딨죠? 네? 여기잖아요, 여기. 고리. 다 이거 A예요. 다. 마지막 문장 할 필요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조금 남았으니까, 여러분의 사고력을 또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 결국 W죠. 사용자는요, 컨텐츠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고민해보세요, 그럼. 이 단어가 단어 빈칸 31번 나올 수 있잖아요.
사용자가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컨텐츠화 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축구만 겁나 좋아해. 축구에 미쳐 있어. 컨텐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이건 누릴 거잖아요. 누리는 주체가 아니라 누려지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컨텐츠라고 하는 건 이제 확고한 어떤 기반이나 어떤 내용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물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너무 파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니까.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으로 쓴 거예요. 저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에 대한 답은 없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냥 이거는 A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선택적 노출의 결과물인 거죠. 왜? 그 결과를 했잖아요. 앞에 있는 문장들 결과라고 했으니까 A인 거죠. 됐습니까? 답 뭐예요? 답 골라보세요. 3번이에요, 3번. 자, 보기를 볼게요, 한번. 일단 3번 문제 해보면 관점을 강화시키는데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강화시킨다. 이게 선택적 노출이야.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만 한다. 내가 축구 아니까 나 축구만 한다. 3번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세상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제공하는 거에만 노출되는 거예요. 왜곡된 건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건데 잘못된 건 아니지. 자, 2번. 자,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긴장감 이런 얘기 안 나왔죠. 그렇죠? 2번 제껴시고. 4번. 강조한다. 자, 집단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러분, 집단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4번 제끼고. 5번. 단어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fall under. 밑줄. 수거 표현입니다. 뭐뭇의 부류에 들어가다. 뭐뭇의 부류에 들어가다. fall under이라고 합니다. 자, 퀄리티는요. 이게 또 잘 체크해야 되는데 퀄리티가 지금 형용사로 쓰인 거거든요. 질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질 좋은 기준의 부류에 들어간다. 정의된 권위자에 의해서 정의된 질 좋은 기준의 부류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죠? 권위자가 좋다고 한 것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선택적 노출에 지금 해당하는 거지 누가 시킨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번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은 3번. 여기까지 하고 해석은 제가 하기도 했고 준비를 해주세요. 그냥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특별한 구문은 없고 지금 첫 번째 보세요. 여러분. 오른쪽 보세요. 구문 정리 첫 번째 문장은요. 주어 길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R 앞에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왜 가져왔냐면 대절 있죠. 대절. 대절에 잘 보시면 as부터 콤마까지 묶어보세요. 그 다음에 opportunity 있죠. opportunity 뒤에 to부터 those까지 묶어보세요. 그리고 who부터 views까지 묶어보세요. 네. 대절 안에 이렇게 약간 수식 어구가 많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겁니다. 꼭 이거를 생각해 보셔가지고 여기까지 해석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테스트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업 때 테스트 이거 해석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7분간 쉬었다가 모의고사 해설하겠습니다. 쉬세요. 네네네. 네? 네. 네. 원래는 33, 34가 더 어렵다고 치거든요. 근데 너무나 확정적인 거네요. 이게 빈칸이 웃긴 게 사람마다 달라. 네. 얘한테 어려운 게 얘한테 쉬워. 웃긴 게 있어요. 아까 그런 철학시험 같은 거 그건 뒤에 나오죠. 앞에 안 나오죠. 그래서 앞에 31번이 단어 빈칸이잖아요. 선생님 이거 다음 주에 하는 건가요? 테스트요? 다음 주에. 풀어온 거? 그럼요. 이어서 하죠. 쭉. 그래서 오늘 배운 거 5개만 복습하시면 돼요. 디스커스가 담화. 담화가 그냥 대화. 그쵸. 맞아. 6월. 음. 31번은 조은이한테 어렵겠다.
31번. 아니, 쉬어. 이따 다시 얘기해 줄게. 이거 뭐 해서 어떤 거예요? 31, 32, 33, 39. 두 개는 어렵고 두 개는 쉬운데 한번 봐야지. 아이고. 오, 안 꺼졌네.